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알아보고 있는데요. 화요일인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증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코스닥 시장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했었고 7월 한 달은 좀 좋은 모습으로 마치기는 했지만 역시나 2차 전지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주 증시는 정말 보기 드문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2차 전지주가 조정을 받나 했는데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되면서 거래 대금이 폭증했습니다. 25일, 24일, 25일도 19조 원을 넘었었는데 26일과 27일에는 36조 원, 24조 원, 코스피만 봤을 때 36조 원, 24조 원 이렇게 대규모의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시장도 상승을 했고요. 사실 이전에 주로 시장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 증시는 오르고요. 개인이 매수하면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이 시장이 상승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하는 좀 국내에서는 좀 보기 드문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 사실 중국에서는 기관 투자자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요. 미국에서도 뭐 최근에 이 포모 현상이라 그러죠. 이 개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시작은 공매도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좀 뭉치기 시작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개인들의 이런 단합이 되면서 기관이나 뭐 외국인 이런 기관들 자금들처럼 개인들의 자금도 같이 좀 움직여지고 상당히 좀 똑똑해지면서 개인들의 시장을 이끌어가는 개인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이런 비중들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국내 증시도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한 2주 정도는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 소수 종목으로 개인들의 매수가 집중이 됐는데 이 포스코 홀딩스와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시가총액이 수십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인들의 대규모 매수에 거래대금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일봉을 보시면 21선까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장중에 7월 26일 날은 좀 나왔었지만 그 이후에 양봉 내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하는 개인들의 매수의 힘으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서 전일 종가 같은 경우는 2632포인트입니다. 이 금년에 보면은 6월 달에 2650포인트가 전 고점인데요. 거의 다 올라왔죠. 근데 시장이 특별한 악재가 나올 만한 게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2650을 굉장히 많이 뚫고서는 더 상승을 한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전고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주간 수급 현황도 살펴본다라면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도 불구하고 이 견조한 주가의 모습들을 대형주들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어느새 54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계속 거의 개인만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은 7월 12일 하루 매수를 했고요. 13일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매수하지 않고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매수를 하면서 이 개인들의 매수가 시작된 게 40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64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의 기염을 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개인들이 이 포스코 그룹주들을 많이 사면서 시장도 같이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들이 일주일간 이 포스코 홀딩스는 2.67조 원, 2조 6,700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838억 원 순 매수를 했습니다. 대규모의 순 매수를 보여줬는데요. 코스피의 외국인 이 주간 매매 종목을 살펴본다라면 외국인은
실적이 확실히 이 하반기에 좋아지는 종목 혹은 가격적으로 매력이 좀 낮은 종목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이더라도 이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뭐 지난주도 그렇고요. 지지난주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 매수 1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를 5천억 정도 이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일주일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이제 실적이 나왔죠. 물론 이제 세 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플랫폼주들 중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뭐 두 종목 다 매수를 하긴 했지만 네이버에 좀 더 많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실적 개선 속도가 좀 더 빨랐고요. AI에 대응하는 게 카카오보단 네이버가 표를 더 받으면서 네이버에 좀 더 많은 매기가 쏠리면서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이 좀 살펴본다라면은 금융주들 KB금융과 신한지주가 매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매수에 대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실적이 좋거든요. 예상보다 실적이 좋으면서 사실 우리금융지주는 조금 부진했지만 그 외에 은행주들을 살펴보면 예상보다 실적이 좀 좋으면서 주주 환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당기는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 놓고 보면 코스피 2차전 지주들은 매도를 했는데요.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 외국인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가장 크게는 제가 포스코홀딩스 개인들이 2조 6,700억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홀딩스 일주일 동안 외국인은 2조 5,850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대규모로 포스코홀딩스를 좀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은 2차전지로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은 포스코홀딩스를 철강주로 보고 있습니다. 철강주와 2차전지는 밸류에이션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코스피 기관 매수 종목, 기관의 매매 종목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 사실은 외국인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매수 1위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KB금융이라든지 카카오, 이 S51과 같이 하반기에 실적이 확실히 좀 더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가격적인 부담도 좀 덜 하면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기관들은 매수를 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거의 외국인과 대동소이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와 같은 종목들 대규모로 좀 매도를 했고요. 그 외에도 LG화학이라든지 이 타이거 2차전지 소재 이렇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오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지수의 변동성이 좀 더 컸습니다. 보통 코스피가 상승할 때 코스닥도 같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이 종목이 많이 갈리는 지수의 모습도 많이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수급적으로도 코스피는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은 대체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대체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도 이게 요일별로도 지수의 등락이 상당히 좀 큰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 이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이 지수의 변동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7월 25일이 939포인트로 끝났는데 7월 31일이 935포인트로 끝났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 7월 26일은 4%나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7월 28일과 31일은 3%대, 2%대 이렇게 상승하는 지수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그런 모습이 코스닥 시장에선 펼쳐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이 지수의 변동성이 나왔던 이유도 이 코스피에서는 포스코 그룹주가 있었다라면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 시장의 변동성을 촉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상승으로 이 정고점 흐름까지,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거래대금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7월 26일 날 4%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26조 원대의 거래대금, 굉장히 큰 거래대금을 보여줬고요.
일간 변동성도 상당히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로 매수가 집중이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5,263억 원, 에코프로가 4,779억 원입니다. 두 종목 합치면 1조예요. 이 두 종목으로만 외국인이 1조의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사실 그 밑에 LNF도 1,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이 두 종목에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이 매수 금액이 쏠리면서 이 두 종목이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에코프로 그룹주가 하락할 때 지수가 하락했고요. 상승할 때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0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일 날은 마이너스 17%가 하락을 했고요. 28일 날은 8%가 상승을 했습니다. 25일은 14%가 상승을 했고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줬고 이 변동성의 중심에는 외국인의 이런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사실 매도 금액은 크지가 않았는데요. 반도체 종목들, 리노공업이라든지 HPSP, 심텍과 같은 종목들 매도를 했는데 매도 금액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한 200억 원대, 100억 원대 이렇게 매도 금액은 좀 작은 그런 반도체 일부 종목들로 매도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 기관들 종목도 살펴본다라면은 반도체와 2차전지 매수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심텍과 리노공업, 그리고 후공정 업체인 하나마이크론까지 2차전지와 반도체 종목들 매수를 했고, 2차전지주들 중에서도 사실 좀 차별화가 나타났죠. 매도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LNF라든지, 이 하나기술이라든지, 포스코 DX. 사실 포스코 DX는 이 IT 업체인데 2차전지랑 같이 움직이죠. 지금 포스코 그룹주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LNF, 포스코 DX, 하나기술까지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기관은 매매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살펴본다라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경제 지표들도 그렇고요. FOMC도 그렇고 시장을 뒤흔들 만한 그런 악재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증시는 상승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막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좀 편안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미증시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편안해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경기에 좀 민감한 이 종목들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수 상승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인 흐름들까지 지난주에 있었던 증시의 모습을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도 이제 실적 발표도 있고요. 중요한 지표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일정들 체크해 보면 될까요? 네, 우선 오늘은 한국을 먼저 살펴본다라면 7월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6%였는데 반도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출 동향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차이신 제조 PMI 확정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잠정치를 좀 받기 때문에 사실 무게중심은 좀 떨어지지만 중국에서는 지표가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꼭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7월 ISM 제조 PMI 예상치가 46.6인데 이게 얼만큼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이번 주는 실적 발표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장 후에 나오는 머크와 화이자가 있고요. 장 전에는 AMD와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도 이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움직임들까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카카오페이 실적도 좀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물가는 한 2% 정도로 사실 안정적인 모습이 국내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좀 더 중요한데요. 7월 ADP 민감 고용입니다. 이전에는 49.7만 명이고요. 예상이 21만 명인데 미국에서는 그동안은 계속 FOMC라든지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금리 때문에 많이 살펴봤는데 미국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용입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 워낙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엔저에 대해서, 엔화 환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이 엔화 약세를 조금 덜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움직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는 장 후에 나오는 퀄컴과 페이팔, 그리고 국내에서는 SM과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의 실적이 나오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 7월 차이신 서비스 PMI와 독일 7월 이 제조업 서비스 PMI 확정치가 나오고요. 미국의 7월 ISM 서비스 PMI가 나옵니다. 이 BOE의 통화정책 회의, 이 BOE에서도 금리를 5%에서 5.5%로 올릴 걸로 예상을 하는데 사실 금리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의 7월 ISM 서비스 PMI가 어느 정도 50 이상에서 어느 정도 잘 나올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를 보면 뭐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국내에서는 카카오와 컴투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눈에 띄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나오는데 실적은 주가 상승보다는 좀 덜할 걸로 보여지지만 실적이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 좀 많이 좋지 않다라면은 시장은 좀 출렁일 수 있다라는 점. 에코프로그룹 실적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7월 고용 보고서, 비농업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 좋은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6월 산업생산, 그리고 HSBC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일주일 동안은 주요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중간중간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무님, 그러면 이번 주 전략과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개인 투자자들의 포스코 그룹주 매수가 지속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을 예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차 잔고 많이 줄었는데 개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개인들이 힘을 모아서 사니까 사실 끝도 없이 사죠. 이 매수가 예상보다도 더 많이 사고 있고 예상을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더 사는지 이 부분은 예상하기보다는 좀 대응을 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코스닥 슈커버 물량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는 종목은 예상이 좀 덜 되고요. 외국인은 에코프로 그룹주는 지난주처럼 굉장히 많이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는 매수가 좀 분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에 1조 원이 집중이 됐었는데 그 1조 원이 다른 종목으로도 좀 분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증시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이 포모 현상, 특정 종목으로 집중이 되는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분위기가 좋았었던 반도체와 2차전지 상승 지속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내와 미증시 모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후에 그 주요 기업과 실적을 발표한 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종목의 고점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시장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수급과 주가의 연속성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제 벌써 8월로 넘어왔습니다. 여름이 참 무덥게 익어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도 과연 뜨거운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카카오페이와 HK이노엔도 오늘 실적 발표합니다. 실적 발표까지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도 투자 전략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